안녕하십니까? 뚝배기처럼 따끈한 코바디스 가이드입니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셔야 이제 진국을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단연 독보적인데요. 라파엘의 방들 4개와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틴 소성당, 아주 박물관의 백미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라파엘로가 왼손잡이 화가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지금 조각상에 보시게 되면 오른손에 붓을 들고 있는데요. 그의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 복원을 하고 나서 라파엘로가 왼손잡이 화가였다,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데서 실수를 했는데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르네상스 왕자라는 호칭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양 예술사 측면에서 보면 3대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라파엘로 산티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문장이 있거든요. 스발리안도 심파라. 이거는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면 실수를 통해 배운다는 뜻인데요.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얘기죠. 물론 하수는 실수를 하고 나서 무너지는 거고요. 진짜 고수는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라파엘은 완전 고수 중에 고수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파엘의 그 엄청난 실수가 있는 것이 어디냐고요? 또 그가 왼손잡이 화가로 밝혀지게 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 서명의 방 교황 집무실에 있는 바로 그 유명한 그 그림 맞습니다. 안 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보신 분은 없는 바로 그 그림이죠. 라파엘로가 25살에 먼 친척인 브라만테의 추천으로 바로 새롭게 꾸미게 되는 율리우스 2세 교황분 집무실과 아련실, 아주 중요한 방 4개를 꾸미게 되거든요. 브라만테가 당시 건축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우르비노 출신 라파엘로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삼촌이라는 어떤 용어는 멀면서도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보면 좀 먼 친척이었다고 합니다. Anyway, 라파엘의 서명의 방, 아테네 학당 그림이 있는 이 방은 벌써 20년 조금 전에 복원을 했는데요. 그 복원 책임자분이 마우리cio 데 루카, 아주 복원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분이 밝혀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루치 우나 조르나타, 이 프레스코 기법을 그릴 때 하루 분량이 되겠습니다. 라파엘의 방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린 방, 또 가장 먼저 그린 그림으로 판명이 되죠. 여기에 이제 엄청난 라파엘의 그 실수가 있게 되고요. 그가 바로 왼손잡이 화가라는 것이 증명이 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사실은 직접 투어를 오셔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더 자세하게 다가오는데,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스코 기법은요,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프레시한 그 벽면에 촉촉한 그 벽면에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스킨케어를 잘 해야 색조 화장이 아름답게 되듯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면에 이제 기본적으로 몇 미리 정도 두께로 이 인토나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포졸라나, 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강모래를 쓰기도 하는데 로마에서는 포졸라나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석회하고 이 성분을 잘 맞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화방마다 자기들의 그 비법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온도, 습도, 환경에 따라 또 그날 이 기온에 따라서
이 인도 낮고 기본 스킨케어에 해당하는 촉촉한 이 회벽 마련하는 비법, 이 비율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빵 굽는 것보다도 더 민감하게 되죠. 물론 그것을 뭐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이제 10년, 20년, 100년, 몇백 년 지나다 보면 표시가 다 나게 되는 겁니다. 화가 한 명당 기본적으로 이 프레스코 그림은 조수들이 7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하듯 이 한 부분 한 부분 회벽을 마련하면요, 또 그 시노피아라고 합니다. 까르토네 기본 스케치를 갖다가 이제 옮겨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숟가루로 딱 떠내는 스폴베로 하고, 그 다음에 인치시온의 두 방법이 있죠. 미켈란젤로도 21m 높이 그 시스틴 소성당 천정화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릴 때 대박 실수를 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라파엘은요, 바날레 에로레라고 해서 이건 뭐 기본 중에서도 기본에서 실수를 했는데요. 그게 무언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학당, 스콜라 다테네, 아까 제가 기본 하루치 분량을 이렇게 나누는 복원을 하면서 구분해 놓은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라파엘이 이제 왼손잡이 화가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요, 그가 이 가로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끝에부터 왼쪽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세히 확대를 해봤더니 처음 그 작업한 부분에 금이 많이 가 있고요. 색상이 조금 어둡습니다. 라파엘로는 아버지가 화가입니다. 페루지노 밑에서 8살 때부터 실력을 다졌거든요. 25세에 벌써 자기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바로 당당하게 바티칸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가장 기본인 인도낙과 이 스킨케어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건 뭐 용납이 안 되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복원하던 전문가들을 이제 놀라게 한 것이 라파엘로가 왼손잡이 화가였다, 뭐 이것을 밝혔다고 해서 그 놀란 것이 아니라요, 한 열흘 부분 정도 초기 작업을 했는데 분명히 그 처음 로마 와서 로마에서 사용하는 그 포졸라나를 쓰게 되거든요. 움브리아 쪽은 주로 강모래를 재질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재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스킨케어에서 이제 실수를 한 건데요. 왜 라파엘이 한 2달 정도, 뭐 때로는 1달 정도 작업 분량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실수한 걸 털어내질 않고 그대로 남겨뒀는가? 이것이 바로 라파엘이 그 위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실수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얘기고요. 그 실수를 통해서 새롭게 배웠다는 얘기죠. 스발리안도 심파라. 완전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고수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의 그 프레스코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원하시나요? 실수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대가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은 크게 임팩트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실수도 하고요, 고민도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 배우는 그런 대가를 만나보셔야 이게 진정한 예술이구나, 예술의 힘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 학당에서 라파엘이 또 하나 추가시킨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팍 해주시고 적어도 한 뭐 몇백 회 정도 이 청취를 안 하시게 되면 두 번째 영상은 그냥 묻어두도록 하고요. 반응이 좋으면 두 번째 또 라파엘의 강력한 부분을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직접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콰와디스였습니다.